오늘 강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분을 진보정치 4.0에서 처음 만나 뵈었는데요. 다들 저와 같이 정의당 전 교육연수원장님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 그런데 이분이 구로 전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지역 활동을 굉장히 이제 민중의 집 전 대표도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 혼자 듣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연을 요청해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수로 오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상훈입니다. 제가요 강연 초반부는 여기다 써가면서 하려고요. 자료는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자료에 있는 순서 대로 정확히 하지는 않고 자료는 그냥 읽어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저는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거 좀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강의 전반부는 뭘 할 거냐면요. 지역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혼자 드시니까 좋습니까? 지역 활동에서 이런 문제를 쓰지 않습니다. 자, 지역이 무엇이냐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PPT를 준비했습니다. 뒤에 가서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네, 제가 어려운 말로 자료에 다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이 무엇인지 얘기하려면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당부터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정의당을 왜 지지하느냐? 지지 안 하는데요? 이분들 말고 지지하는 사람, 정의당 지지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정의당을 왜 지지합니까? 물어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저는 누가 좋아요. 아, 그 사람 또 부러지더만. 화끈해, 화끈. 이래가지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유명 정치인. 당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명 정치인을 보고 당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아니, 나는 뭐 그 동네 정치인 뭐 이런 거 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뭐 내가 뭐 사람한테 충성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지만 나는 당신네 당의 정책이 마음에 드는 정책이야. 아, 그것만 되면은 정말 살 것 같아. 부동산 가격 좀 어떻게 지금 적어봐요. 노선 이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면 우리 항상 저 어디 갈 때 네이버 지도나 뭐 다음 지도 이렇게 노선 찾잖아요. 그거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노선 혹은 흔히 쓰는 말로 정책이 좋아서 지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우 나는 당신에 대한 관심 없고 잘 몰라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있잖아 우리 동네 그 사람이지 그 사람 참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의당 찍는 거야. 이런 경우 있어. 유명 정치인 아니죠. 지역 정치 혹은요 지역당의 활동을 보고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요.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노선과 그리고 지역 정치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당마다 달라요. 어떻게 센지. 어느 당은 1번이 엄청 세고 어느 당은 3번이 세고 어느 당은 2번이 셉니다. 1번이 제일 센 대표적인 정당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당? 아, 민주당이요? 여러분 민주당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민주당은 이런 당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당의 대표적인 정당은 제2 정의당 맞아요. 이 녹화하시죠? 녹화해가지고 막 뿌릴 건가요? 여기도? 네. 당 지도부한테 드리고? 요즘 당 지도부 심란한데 저는 이 발언이 어떻게 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당, 정의당이요? 정의당. 맞아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2번만 있는 정당들도 있죠. 네, 여기는 뭐, 그냥 각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당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약간 마음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 당은 이제 뭐 길게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3번.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장난 아니지. 사실 요거는 2번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긴 한데요. 3번이 유별나게 강한 데가 있어요. 이런 당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요? 자유한국당 유명정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3번만 있는 당. 그건 3번만 뚝 두드러진 당. 민중당. 민중당 이런 당은 뭐 단어로 지금 신경 안 쓰시는 겁니까? 네, 민중당이 그런 당이에요. 장점이 있는 당이에요. 장점이. 근데 이렇게 당마다 다릅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저희가 저렇게 질문했는데 오늘은 골목 정치를 강의하는 시간이니 아무래도 3번? 다 중요해요 그냥. 네, 다 중요합니다. 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 중에 어떤 게 부족한 정당은 문제가 있죠. 제가 보기에 정의당은 이게 제일 부족해요. 그래서 박수를 치시네요? 제가 그렇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부족해요.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당이 나아갈 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요.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이렇게. 중앙당, 뭐 서울시당, 경기도당, 지역이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지침을 때려요. 쫙 내려가죠. 환수막을 거십시오. 그러면 지역이 쫙 걸리잖아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낙수 정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낙수 정치. 쫙 내려가는 거예요. 네, 낙수 정치.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네,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어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유인물이 쫙 나오면요, 때 되면 나와서 뿌려주면 됩니다. 이런 거. 자부심이 생깁니까? 네. 그냥 몸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이런 당의 특징이고요. 우리 당은 약간 이렇습니다. 약간이라고요? 어느 정도 이렇습니다. 신나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낙수 정치에 반대되는 특징. 분수 정치. 이거 올라오는 거. 네. 이게 이제 나무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 지역 조직은 어떤 겁니까? 뿌리. 보통 뭐 풀뿌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뿌리예요. 그래서 그래 역시 당의 바탕은 그러니까 토대는 지역 조직이고 이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막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중앙과 지역 조직과의 관계가 이런 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별로이기도 해요. 왜냐면 열매가 있어 맺히잖아요. 네. 풀에서 양분을 쭉쭉 빨아가지고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무가 자라갖고 열매가 열려 막 열려. 그러면 때가 되면요 이 열매를 지나가는 사람이 따가요. 네.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막 따가. 이게 이제 이런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이니까 말하자면 지역 조직을 뭔가 뿌리로만 생각하는 조직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네. 지나간 사람이 이걸 따가는데 이 사람하고 이 뿌리하고 아는 사이예요? 본 적 있습니까?
진화가 이런 데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두 번째는 지역 조직이 당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뿌리이기만 하면 문제다. 이렇게 작동하죠, 실제로. 햇빛도 안 드는 땅속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모델이 있어요. 바둑판 모델. 바둑판이잖아요. 바둑판 모델. 이 모든 점이 지역이고, 이 지역이 다 모여서 전국이 돼요. 그리고요, 이 점 한 군데 한 군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전투의 전체적인 승자가 최종적인 승자가 돼요. 이게 지역과 전국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특히 1987년 이후로 사회운동의 모든 성과를 모아갖고 진보정당 실험을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아직 잘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선도 아직 못 그린 거예요. 바둑판에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이긴 것 같은데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요거만 있으면요, 요거만 있으면 보통 선거를 뭐로 이기냐면 바람으로 이겨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탄탄하면요, 물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전제 하에서 이게 탄탄하면 바람이 우리 쪽으로 좀 덜 불더라도 기본은 갑니다. 그리고요, 어떤 게 더 오래가는 토대입니까? 당연히 3번이죠. 그래서 지역 정치는 중앙 정치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독자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제가 지금 지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 지역이 뭔지 얘기를 안 했어요. 당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당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당의 중앙과 지역 조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지역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지역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20대, 30대, 40대, 50대. 저는 뭐, 이 사람 전체를 세대로 나누는 거는 별로 맞지도 않고 심각한 거. 그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는데 전혀. 근데 지역 설명할 때는 이게 약간 일리가 있게 들려요. 아니, 세대로는 일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색칠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윗부분은요, 잠만 동네에서 자는 사람. 자, 20대는 직장 다 어디로, 아니, 학교 어디로 다닙니까? 보통 동네 밖으로 가요. 학교 다니는 대학생이라면, 아니면요? 대학생 아니면 직장을 가죠. 어디로 갑니까? 학교 밖에, 동네 밖에 직장 구해가지고 다녀요. 어디 멀리 다녀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멋이 없으니까 설명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의 경우 노동시장이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직장을 불어구해서 뭐 어디 은평구로 막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업자는요, 집에 있는데 놀러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고 실업자도 놀러는 홍대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동네에 잘 안 있어요. 다 밖에 갑니다. 밖에. 동네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거의 없죠. 그리고 자, 그렇고요. 30대는. 근데 30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늘어나기 시작합니까?
네, 열심히 그 얘기 할게요. 열심히 일하다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뭐 딴 걸 하고 싶어. 장사라도 해볼까? 그럼 장사는 어디서 해요? 네? 뭐 장사 잘 되는 데서 목 좋은 데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때부터 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애를 낳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애를 키우는 사람들이 대거 지역으로 후퇴합니다. 네, 대거 후퇴해요. 여기서 밖에서 놀던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경력이 시작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 보통 경력 단절 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주 양육자가 아직까지도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네, 요만큼은 그런 분들이 찾아요. 그래가지고 낮에 공원에 가면 유모차를 끌고 애기를 막 이렇게 태운 엄마들이 막 다니죠. 이렇게. 막 다녀요. 눈은 약간 이렇게 풀려있어. 힘들거든. 제가 예전에 육아휴직 할 때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30대 때 유모차 끌고 동네 가. 왜냐면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고 막 미칠 것 같아. 끌고 가요. 공원에 가. 그러면 저랑 비슷한 처제 사람들 다 여기저기 앉아있어요. 여기 저기 여기 이렇게. 네, 규모가 작아도 3명은 반드시 앉아있어요. 가가지고 항상 말을 걸죠. 첫 마디는 똑같아. 뭔지 아세요? 몇 개월 돼요? 이거 한마디면 한 시간 얘기해요. 자,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역에 계시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밖에 계시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올라옵니다. 40대 돼. 더 늘어나요. 이 중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있기 시작하냐면 정년퇴직은 아니고 정년퇴직은 여기 이때 하잖아요. 정년은 아닌데 퇴직한 사람들 막 생겨. 그리고 이제 자영업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죠. 동네에서 합니다. 자영업 주로 뭐 합니까? 치킨집, 핸드폰 대리점, 편의점. 여러분 그 길거리 가다 보면요 가게가 많잖아요. 가게가 엄청 많은데요 종류가 많지 않아요. 네. 핸드폰, 아까 치킨집, 분식집, 그러니까 음식점, 치킨집, 음식점, 핸드폰 가게, 미용실, 카센터, 하나 뭐더라?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대 6대 자영업이 있어요. 그게 몇백 미터, 몇 미터에 하나씩만 있어 그냥 줄줄이 한 번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가게가 계속 바뀌잖아요. 간판 주인만 본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이게 40대. 50대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져요. 그리고 이런 경향은 대도시보다 이쪽은 대도시가 더 낫고요. 여기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20대 지방은 그러니까 대도시 아닌 곳으로 가면 이게 약간 올라가죠. 이런 비율들이 약간씩 올라가요. 그래서 대도시로 갈수록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요. 이게 낫거든 다. 동네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이 뭔가를 알아야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역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요 우리는 지역위원회를 하면 누구랑 활동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면 지금 우리 당에서는 다 우리 당원들과 활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당원 모임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근데 자 지역에는요 지역에 관심 없는데 전반자는 사람과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다 드셨네요 이제. 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중앙에서 유인물이 나왔어요. 유인물이 나왔어. 다 뿌리세요. 이렇게 지역위원회에 지침을 줬어요. 그거는 중앙사업입니까 지역사업입니까? 지역에서 다 뿌려요. 네, 그건 중앙사업이에요. 그건 중앙사업.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뿌립니까? 주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뿌려요. 그래서 어디서 뿌리냐? 지하철, 무슨 어디 버스 정류장,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들 있죠? 거기서 뿌려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 동네 밖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뿌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역 이슈에 관심이 없어요. 뭐, 괜찮죠? 관심 없고 중앙 이슈. 동네에서 똑같은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건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아실 텐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는 중앙 이슈입니다. 사람 만들어 가요. 우리가 연동형 분리대표제 해가지고 막 골목골목 들어가서 뿌려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네,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주로 하고. 만약에 골목골목 들어가서 뿌리는 분 계시면 훌륭한 분. 네, 들어갈 때 잘하시는 분. 이게 지역이에요, 지역. 이게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백날 동네에서 열심히 해도요, 중앙당이 잘못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이만큼은 다 날라가요. 우리 동네 유권자 중에 이만큼. 그 다음에요, 중앙에서 막 잘해도 지역이 잘못하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이만큼은 별로 정의당을 신뢰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지역의 구조라고 하는 게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는 20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막 만나기도 힘들고 뭐 어디 뭐 힘들어요. 하여튼 이게 괴롭잖아요. 근데 지역의 구조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네. 편해져요. 근데 동네마다 물론 다르죠. 어떤 동네는 뭐 대학이 있는 동네도 있고 공단이 있는 동네도 있고 이런 게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지역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요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아, 그러면 우리가 지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것만 알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러면 20대 요만큼, 50대 요만큼 이분들은 다 어떤 청정 주민이냐? 다 청정 주민이죠. 다 순수하고 막 착하고 막 이런 분들. 근데 이 사람들의 생활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한 명 한 명 주민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뭔가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무슨 구조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되지. 그거 알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역사회야말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이라고 봐요. 여기는 이제 옛날 분들 많이 안 계시는데, 옛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정재현 형님 옛날 분이신가요? 아니, 절대 아니죠? 신세대. 예, 그럼 옛날 분이 안 계시네요? 옛날 분들이 좋아하셨던 용어 있습니다. 계급 투쟁. 근데 자꾸 지역사회로 내려가면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분 중에는 계급 투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레트로? 자,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역사회 구조. 근데 지역사회도요, 사실은 첨예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자꾸 지역사회로만 가면은 뭐 아무 일도 없는 막 바람 안 부는 무슨 아름다운 곳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사회는 누가 지배하느냐? 그러니까 회사에만 지배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도 지배구조가 있어요. 그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편 갈라가지고 우리 편 누구야? 이런 거 하는 거를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말을 하기가 힘드네요. 이게 막 편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약간 좀 좋아하거든요. 이제 지역사회에서 저쪽 편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싸움을 해도
어디 엄한 데 가서 안 하죠. 지역사회에서 저쪽 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부터 제가 상대팀 전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 전력 분석. 상대팀 전력 분석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역사회의 각종 권력을 누가 장악하고 있고, 권력은 정치 권력만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 권력도 있고, 사회 권력도 있고, 뭐 무슨 언론 권력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 넘버원, 정치 권력 중에 넘버원은요,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그 당의 정당 조직. 그다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뭐 지방 의원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겹쳐요. 겹쳐서 여기 이제 경제 권력.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 네. 회사 사장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꼭대기와 여기 꼭대기가 만나서 밥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장님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금융 있잖아요. 지역금융은 여기이기도 하고 여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사장님 단계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회사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큰 제조업이 우리 동네에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주민 중에 상당수가 그 공장 다닐 수가 있어요. 네. 지역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회사가 국제적인 금융회사가 우리 동네에 있다. 그러면요, 그 회사는요, 우리 동네하고 아무 관계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회사는요, 다른 나라, 다른 동네하고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글로벌 금융생계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유통업체다. 큰 유통업체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거기서는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 동네 돈이 거기를 통해서 서울로 가죠. 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하여튼 사장님들끼리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회 권력 있어요, 사회 권력.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뭐가 들어가냐면, 검사, 동네 검사. 그 다음에 경찰 중에 대빵, 그 동네 대빵들.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쭉 형성되죠. 그리고 요 밑에 관변단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자세히 다 써놨습니다. 자, 요게 상대편 전력이에요. 상대편 전력의 기본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래는 어떤 거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역에서 집권하는, 중앙만 집권할 거예요. 지역에서 집권하는. 또 하나는요, 집권해서 뭐 할 건데요? 호의호식 하자? 아니, 주민을 호의호식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집권해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그렇게 해야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권력을 바꿔야 지역이 바뀝니다. 옛날에 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이상해졌지만, 베네수엘라의 그 나라가 약간 이상해졌지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려면 그 사람한테 뭘 줘라? 돈을 줘라? 뭐 기본소득을 줘라? 뭐 뭘 줘라? 권력을? 네, 권력을 줘. 가난한 이들에게 권력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 맨날 보는 건 중앙정치인이 아니고 지역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바뀌어야, 그래서 지역 권력이 바뀌어야, 그래서 지역의 질서가 바뀌어야 지역이 바뀝니다. 그러니 집권부터 권력구조 변경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지역활동의 목표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장기 플랜이에요. 지역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정의당의 지역 조직이 워낙 약해져가지고 저런 구상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죠. 그런 거고. 그래서 정당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정당 조직은 뭐냐면요. 정당 조직은 권력을 변동시키는 종합 기획 단위예요. 말이 어렵죠. 네.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환경단체 가면 옛날 얘기, 지금 환경단체들은 다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 환경단체 갔더니 환경단체 완전 막 장난 아니죠. 기후변화 막아야 되고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지금 빨대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안 써야죠. 본인만 지적받았다고 다른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활동가 정말 끝내주는 활동가인데 책장에 우리 아이 자사고 보내는 법 이게 딱 꽂혀있어요. 네. 그러면요 모든 분야에서 진보적인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당밖에 없어요. 네. 당은 그런 데고 그 다음에요 권력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정치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언론 권력도 있겠죠. 여기 지역신문 뭐 이런 거 들어갑니다. 돈 받고 기사 써주고 이런 사람들이 단은 아니에요? 좋은 지역신문 와나 저걸 좀 놓고 하니까 좋은 지역신문들이 있고 이 신문들의 연합체도 있고 그래요. 자 언론 권력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경제 권력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사회 권력도 있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주고받아요. 사장님이 국회의원도 하고 사장님이 국회의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국회의원 했다가 사장님 하기도 하고 이거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 지역에서도 다 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바꿔야죠 권력을. 근데요 주로 이 전체를 바꾸는 시작 혹은 총괄하는 건 누굽니까? 정치 권력이에요.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경제 권력에 속해 있는 집단이 그런 걸 시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어디요? 삼성은 자기가 경제 권력인데 싹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검사들한테도 돈 막 뿌리고 그랬잖아요. 예. 네. 야, 그랬어요? 막 뿌리고? 그거 안기고 다 녹음해갖고 가지고 있다가 테이프 3개 깠는데 거기 검찰 7명한테 돈 줬다 이거 있어갖고 그거 폭내갖고 노 대표님 의원직 상실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딴 얘기인데 아직 테이프 280개가 있습니다. 검찰정치에 참고에. 내가 그거 좀 공개하라고 그렇게 페북에 글 써도 진짜 아무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정치 권력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게 바뀌죠. 혹은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수파가 탄탄하면 이게 잘 안 바뀌기도 하고요. 서로 영향 줍니다. 근데 지역사회든 중앙이든 하여튼 이 권력 변동에 종합 기획을 하는 게 정당입니다. 근데 종합 기획만 합니까? 집행도 합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노선도 있어야 되고 이걸 앞서서 하는 리더도 있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역 조직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당이야말로 종합 예술을 하는데요. 이런 거 하는데 딴 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필요한 거고 이런 걸 잘 만들어서 갖고 가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갖고 좀 좋은 정당 만드는 거 이걸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 네,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에 관한 고민을 해야죠. 조금 길게 보고 지역에서 그냥 지역위원회 열심히 해갖고 다음 지방선거 때 의원 하나 내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게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 집권을 하고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 동네 권력구조, 우리 동네 지배구조 이거 파악해봐야 돼요. 우리 잘 몰라. 우리 동네는 회사가 몇 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상층부에서 누가 서로 밥 먹는지 몰라. 서로 자리 바꿔가면서 한 잔씩 차지하는지 잘 몰라요. 요 단위에서 또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우리는 그냥 구호를 외칠 뿐이죠. 우리는 그냥 유인물을 나눠줄 뿐이고 이렇게 합니다. 자, 한숨 쉬시네요. 지역사회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역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참고로 저 1시간 반 할 거예요. 지금 이제 45분 지났어요. 35분 지났나요? 45분 지났나요? 10분, 35분 지났나요? 그럼 앞으로 1시간을 더 해야 돼요? 한 시간을 어떻게 넣었지? PPT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지역위원회 활동을. 근데 제가 그냥 이거 하는 김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PPT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는데 PPT 틀면 약간 지루해질 것 같아요. 지역 활동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 활동 원이죠. 네. 요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게 PPT는 나중에 다 파일로 드릴게요. 그러나 PPT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활동 어떻게 할까요? 이건데 지역 활동 하려면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되냐. 현실 잘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의자에 앉아있죠. 이 주변에는 어떤 기운이 흐릅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게 흘러요. 기운이 흘러. 이 사람은요, 할 일이 엄청 많아. 막 하여튼 해야 돼. 힘들어 죽겠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은 많고 막 그래요. 이분은 주로 뭘 하냐면 예를 들면 당원한테 문자도 쓰고요. 이게 당원관리 행정 업무, 기본 행정 업무 아니에요. 이게 기본 행정 업무가 안 되는 조직은 유지가 불가능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전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끔 당원한테 전화도 하죠. 되게 송년회 이럴 때 전화해요. 한 10명한테 전화하면요, 한 3명은 전화하지 마세요. 한 명은요, 잘 됐네, 탈당할게요. 이렇게. 네. 그럼 끝나고 이제 엄청 자괴감을 나한테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전화하시죠. 그 다음에요, 당원 강연회 같은 거 하죠.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 다음에 강연회는 아니고 그냥 당원 모임 같은 걸 해요. 뭔가 하여튼 건수 정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1년이 다 가요. 이거 하다 보면 1년이 다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은 다 유인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끝이야 그냥. 1년이. 뭔가 정의당에서 의미있게 일을 한 것 같은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금부터는 이론적으로 얘기 안 하고 앞에서도 이론적으로 거의 얘기 안 했는데 지금부터 약간 좀 이렇게 지역 활동의 잔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본에 충실해요. 기본에 충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 이거 뭐냐? 기본에 충실해서 첫 번째는요.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면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시간을 잘 지키세요. 부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최근에도 겪었어요. 오늘도 10분 늦게 시켰어요. 네. 최근에 뭘 겪었냐면 어디 이제 교육을 갔는데 저녁 7시 교육이에요. 7시 교육인데 갔어요. 늦을까봐 죽도록 갔어요. 7시에 딱 갔는데 강의 장소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잘못 왔나? 7시 5분 되니까 위원장님이 들어오세요. 위원장님 들어오시면서 뭐 당원들 아직 안 왔네?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구나. 아니, 요즘은 이런 지역위원회는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있어서 제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 행사 가면 절대 이렇게 안 하잖아요. 30초 늦으면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그 위원장을 모셔가지고 행사 제목이라도 붙일 걸 그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팅도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하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좋네요. 음악도 흐르고 뭔가 틀어달라고 한 건가요? 카페에서 뭔가 꺼달라고 할 수 없네. 네. 아 좋아요. 색깔 자꾸 보게 될 것 같은데 그 요새는 말공동체 운동 전국적으로 많이 하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민중의 집 하면서 스웨덴하고 터키 민중의 집 갔었거든요. 민중의 집끼리 인터내셔널 한번 합시다 이거 얘기하러. 근데 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민중의 집에 100% 과일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과일이 없거든요. 지역조직 웬만한 데 가면 과일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딜 가도 과일이 있어요. 그 과일 하나가 그 공간의 품격을 바꿔주죠. 거기다가 식탁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을공동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신경 쓰는 곳은 그냥 단순히 이런 강의 사업이 아니면 예쁜 식탁보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그리고 반드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이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여기 처음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왔더니 책상도 삐뚤삐뚤 돼 있고 제목도 막 이제 붙이고 있어. 막 붙이다가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음악은 없죠. 그리고 어디 가면은 그렇게 짐이 많이 쌓여 있어요. 박스도 쌓여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둘둘 말린 거 막 있고, 피켓은 잔뜩 여기 어디 구석에 이렇게 딱 꽂혀 있어 이렇게 이만큼씩. 아니 그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하여튼 어쩌지? 근데 그러니까 뭔가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행사답게 정말 행사답게 몇 명이 없어요. 그래야 당의 자부심이 생겨요. 오는 사람들 입장.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지금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당원을 대하는 태도. 이제 활동가 얘기입니다. 당원을 대하는 태도. 특히 누구? 신입당. 신입당원은 신입당 교육 같은 걸 할 때도 있고 신입당원 환영회 같은 걸 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신입당원을 오시라고 해. 그러면 신입당원 10명이면 몇 명 옵니까? 한 명이나 두 명 오죠. 지역위원회 모임 부르면 오시라고 하면요. 그러면 신입당원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한 10명 모였는데 그중에 신입당원 2명이에요. 나머지 8명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입니다. 꼭 둘러앉아. 이렇게. 둘러앉아. 그 다음에 약간 좀 늦게 시작하죠. 신입당원은 보통 다 시간 맞춰서 와요. 맞춰서 오면은 그 정막과 고요함 속에서 앉아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좀 약간 잘하시는 위원장님은 신입당원님께서 이렇게 환영하죠. 근데 위원장님이 늦게 오거나 약간 좀 그런 거 잘 못하시는 분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무슨 서먹서먹하게 대결 같은 걸 해요. 막. 그래갖고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져. 그러다 이제 행사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 합니까? 행사라고도 뭐 할 것도 없죠. 근데 뭐 좀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뭐 하냐면 돌아가면서 인사하기를 꼭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돌아가면서 인사.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사람이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가 선례가 돼가지고 끝까지 그 형식으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다 그렇게. 그럼 맨 끝에 있던 당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무슨 직책은 없고요. 신입당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정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막 해. 그 다음에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주민을 모아갖고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민 한 3명에 당원 한 10명 오거든요. 강연회 같은 거 해도 그러면 돌아가면서 인사를 또 하죠. 제발 돌아가면서 인사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막 뒤에 있을수록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죠. 왜 그런 걸로 사람을 괴롭힙니까? 근데 돌아가면서 인사를 막 해. 근데 다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당원 누구입니다. 어디 사는 당원 누구입니다. 다 당원이래. 그러면 끝에서 세 번째 사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당원은 아니고요. 덜덜덜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입당원이든 뭐 주민이든
온 자리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환대가 없어요. 환대가 정말 중요해요. 환대. 여기 내가 있는 게 안전하고 행복하진 않더라도 여기 자주 놔도 되고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 이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신입당원, 아까 환영회 다시 돌아가서 신입당원 환영회를 해요. 이제 막 해가지고 행사 끝나잖아요. 그럼 뒤풀이 하잖아요. 옆에 맥주집 가서 하기도 하고, 여기 동네 그냥 그 자리에서 하기도 해요. 뒤풀이가 시작되면 사람들 갑자기 말이 막 많아지죠? 근데요, 기존 당원들끼리 자기 아는 얘기 막 해. 막 아는 얘기. 야, 어제 그거 봤어? 야, 그 게시판에. 야, 당에 또 뭐 누가 글 올렸어? 그거 봤어? 야, 누구 그런 거 어때?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그러면은 신입당원은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신입당원은 아무것도 몰라요.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10시쯤 돼요. 행사가 7시나 시작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10시쯤 돼요. 그럼 이제 신입당원이 집에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요. 저는 이제 집에 좀 가겠어요. 그럼 갑자기 엄청 친한 척 하면서 신입당원이 좀만 더 계셨다 가서 잡아. 그럼 다시 앉아. 그럼 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 그래갖고 어떻게 됐대? 막 얘기하고 막 온갖 토론하고 또 꼭 토론을 그렇게 왜 이렇게 토론을 해? 토론 배틀을 그렇게 해? 왜 이렇게 토론 배틀을 해? 또 지난번에 싸우다가 말았던 거 또 싸워 막 이어가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 그러다가 10시 반이나 11시쯤에 신입당원이 또 가려고 하면 당원님 한잔 죽어요. 다음에 옵니까?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기에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면요, 부회장 할 때 그날 오는 신입당원 아닌 혹은 주민 아닌 간부 당원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행동 지침을 내리겠어요. 1번 우리끼리 아는 얘기 절대 하지 말 것. 2번 직책 얘기 절대 하지 말 것. 말할 거면 동네만 얘기할 것. 어차피 다 우리 동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 얘기 뭐 이런 거 기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 온 분들 너무 과하지 않게 관심 가질 거예요. 과하게 관심 가져가지고 막 친상 터느라고 그냥 막 아주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러면 안 와요. 또 다음에 개인정보 너무 유출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신신당부를 했어요. 신신당. 우리가 교회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너무 나가는 것 같고, 아무튼 하여튼 우리 수준에서 사람을 환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좀 노력해보자. 이걸 계속했어요. 그렇게 해야 오늘 온 사람이 그 다음에도 오고 그 다음에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 어색함의 향연,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 이렇게 어둠 속에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거, 이게 너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기본이죠. 이런 걸 하면 사람이 늘어나. 이게 지역활동의 기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얘기할게요.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이런 사업을 합니다. 당원님, 몇 월 며칠 날 강연 있는데 오시겠어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든 다음에 당원한테 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 그래. 그걸 하고 있었지.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걱정합니까? 사람 안 올까 봐 걱정이죠. 그리고 10명 온다고 하면 몇 명이 와요? 7명이 오잖아요. 이건 어떤 거의 무슨 뭐 약간 자연 법칙 같은 거잖아요. 절대 8명 안 와요. 7명까지 딱 오고 10명, 7명.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그 스트레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다 뭐 하냐면 강연 사업 해요. 강연 사업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지역위원회가 어떤 수준인가를 결정합니다. 근데 지역위원회는 지금은 뭐냐면요,
약간 동호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놀아. 이거죠, 동호회. 가끔 여기에 이제 좀 약간 좀 제 나이 때 사람 막 끼고 그러면 분위기가 약간 좀 옛날 얘기 그렇게 많이 해요. 야, 민준아 농담 때는 말이야. 그 얘기 지금 해가지고 뭐 어디다 쓰려고요?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민준은 그건 이제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러니까 잠깐 저 같은 세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좀 하지 마. 민준아 농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당을 동호회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길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 이 동호회가 뭐가 되냐면 동문회가 돼요. 동문회는 뭐예요? 동호회는 관심 있는 사람이 신입 회원으로 들어가기라도 하지. 동문회 절대 못 들어가요. 옛날 경험을 공유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정말 민주노동당 펴만 남는 거죠. 옛날 얘기만 죽도록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거가 아닌 거죠.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정치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 조직을 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원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서 하는 최대 행사가 뭐냐면 그냥 강연회예요. 강연회.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거든요. 강연회 하면 저도 좋죠. 저희 가서 얘기하고. 근데 지역주지 그러면 안 된다. 그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기본을 잘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다 그러니까 강연회 같은 거, 그러니까 동호회까지도 동호회를 벗어나서 동문회는 아니고 벗어나서 강연회 같은 걸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송년회도 장모님 1년에 한 번인데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애걸 그걸 해갖고 막 잠깐만 이 단어 지워주세요. 잘 제안 드려가지고 동문회 모시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는 말 한마디로 운명이 달려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다른 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려면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당의 태세를 갖추자. 그러니까 지역 조직의 태세 말하는 겁니다. 지역 조직의 태세. 뭐 어떻게 갖출 건데 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래야 뭐 일도 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그때 구로에 200명 당원이었어요. 당원 200명일 때 200명을 명단을 쫙 뽑아갖고요. 200명 명단을 뽑은 다음에 조금 열심히 나오는 당원 5명을 오시라고 했어요. 다 운영위원들이. 오세요. 어느 날 한날 1시에 오세요. 오신 다음에 책상에 딱 앉아갖고 당원 명단을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1번 당원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당원 김 모시기 이 당원 아시는 분? 그러니까 뭐냐면 당원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어느 동네 사느냐 그런 거 말고 이분이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양한 이 당원에 관한 어떤 정보는 우리가 우리 지역위원회 자주 오는 사람 몇 명에 대한 정보만 알죠. 맨날 만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맨 그 사람들만 알아요. 근데 명단을 뽑아놓고 1번부터 운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아. 그 사람 저기 편의점에서 알바하잖아. 그래? 편의점 알바. 2번 아세요? 3번 아세요?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도 나오고요. 그러면 의사 돈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저기 구로공가 어디서 중소기업하는 사장님도 계셨었어요. 저는. 그분한테도 똑같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단 쭉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이번 주에 만납니다. 한 다음에 저는 구로지역위원회 3년 계획
10년 계획을 A4 10장으로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편집해서 이렇게 접는 걸로 어디 인쇄소에 맡길 형편은 안 됐으니까 정말 예쁘게 해서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펴서 볼 수 있도록 해갖고 스태플로 다 찍어서 정성스럽게 막 이거 각 딱 맞춰갖고 찍어서 들고 갔죠. 당원님 한번 뵙죠.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또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왔으니까 밥을 사잖아요. 딱 먹으면서 당원님 저 이 계획 한번 보십시오. 저 이대로 하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당비 10만 원을 올렸어요. 5만 원을 올리고 10만 원을 올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자기 회사까지 찾아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당비를 10만 원을 올리자고 하는데 10만 원으로 깎읍시다. 그렇게 하겠어요? 10만 원. 이래갖고 제가 200명 다는 못 만났는데요. 예전에 딴 데서 200명 다 만났다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한 70%는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그 5명 의논한 사람 있죠? 그런 분들 말고 또 활동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당원 파악 회의를 해요. 계속 심심하면 한 번씩 해. 그럼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10년짜리 계획은요, 지역사회 권력부족 개편과 관련한 계획이죠. 10년 안에 그래서 10년 안에 예를 들면 지방원 우리 지금 부로에 16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눈빛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주 굉장히 자신 있고 단호하게. 그리고 10만 나오죠. 눈빛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10,000원씩 태세를 갖추는 건 그런 거. 그러니까 나 혼자 못 하잖아요. 나 혼자 못하면 무슨 자원이 있어야죠. 자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돈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돈 많이 얻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화끈하게 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업의 첫 번째입니다. 사업의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태세를 갖춘 거고 두 번째. 두 번째 사업인데 이거는 이겁니다. 주민과 함께하기. 이거죠. 이게 사업의 두 번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유형이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종류.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요. 있는 조직에 들어가기. 있는 조직에 들어가기. 있는 조직. 예를 들면 조기축구. 이런 거. 이게 말하자면 생활 조직이죠. 생활과 관련한 조직.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나 사무국장님들 아니면 지역에서 정치하겠다고 맘먹은 분들은 저런 조기축구에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민주노동당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민주노동당 시절 얘기인데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활동가가 크게 맘먹고 지역에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래갖고 조기축구에 들어갔어요. 축구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실함으로 이겨내겠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1년간 엄청 막 물 떠다니고 막 굳은 일 다 하고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얘기를 꺼낸 순간 알게 됐다. 그 조기 축구에는 민주당 조직이었대요. 그래서 망했대요, 그 사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그 생활 조직에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조직에 들어가기예요, 유형. 근데 이거는 이 조직 자체가 무슨 진보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들어가서 잘 지내면 지역 주민들 많이 알게 되죠.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한테 유인물 뿌리는 거 말고 다르게 할 일이 있는 거죠. 뭐라도.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생활 모임만 있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종교죠. 성당, 교회, 절. 저는 꼭 이 종교 조직을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원하시면 하는 분 거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지방원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선거 2년 전부터 하느님을 믿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또 직접 경험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부르에서 새누리당 시절일 때 2014년이었는데 새누리당 의원 한 명이 당선이 됐어요. 곽땡땡 의원이세요. 근데 당선되고 다음 날인가 현수막이 걸렸어요, 동네에.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교회 다니는 분을 본인들끼리 뭐라고 하죠? 동생이 자매? 남자분 형제. 형제? 네, 그분 이제 여성이었으니까 자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수막이 붙었어요. 땡땡땡 자매님 뭐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딱 붙었어요. 근데 거의 1시간 차이로 그 업체에 맡기잖아요, 현수막을. 그 옆에 현수막이 걸렸어. 성당에서 뭐라고 부르죠? 교우? 맞아요? 성도? 아무도 안 다니세요, 성당에? 뭐 아니 근데 형제 자매 하는데 계시려고. 성당에서도? 네. 성당에서도요? 그때 다른 말이었대, 제 기억에. 하여튼 그런 말 있다고 치고 그 옆에 바로 땡땡 그 곽땡땡 어머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앞에 현수막에는 어디 교회? 뒤에 현수막에는요? 어디 성당. 그러니까 이분은 당선을 위해서 두탕을 뛰신 거예요, 매주. 엄청나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 정치는요 지역 사회에서 자기 영향력 혹은 자기 정당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있는 조직에 들어가기. 세 번째 있는 조직에 들어가기는 관변단체. 이거는 요즘은 우리 당에서 별로 논쟁을 안 하는데 이제 민주노동당 얘기는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논쟁이 심했어요. 자유총연맹에 침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근데 다만 요거는 있는 조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뭐 이렇게 좀 많이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 사람을 알아가서 다른 사업을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민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민과 함께 하는 건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이 유형은 뭐냐면 만드는 거예요. 정당 활동가들이 새로 만들어 막. 그것 중에 하나가 민중의 집이었어. 새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을 엮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망을 우리를 중심으로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정당 조직은 아니지만 정당 활동가들이 온갖 마을 공동체 활동에 들어가가지고 도서관도 만들고 무슨 뭐 청소년 슈카페 같은 것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와서 요새는요 생각 같은 것도 나와죠. 이런 게 그런 유형. 자, 근데 이런 유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당 얘기는 언제 해야 되나요? 얘기했다가는 나 왕따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 얘기를 해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당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당 때문이 아니라고요. 혹시 날 싫어하면 네. 좀 돌아봐야죠 이것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분은 예를 들어 생애를 그분은 진짜 인간성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분 있으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정의당에 자 요구하고요. 그 이사님은 생애니까 그 이사님은 그 말만 받고 뭐 일 벌려놓고 책임 안 지고 무슨 일 있으면 다 남자 타고 벌써 죽겠어. 자 이거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네. 이 차이. 그래서 자 주민과 함께 할 때요. 자 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5년 사이에 뭐 생협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났죠. 마을공동체 운동도. 근데 물론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는 마을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관건은 결국은 뭐냐? 사람. 활동가가 어떤 사람? 이거. 활동가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인가? 일단 이걸 한마디로 하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우리 최기석, 만화가 최기석 씨가 송곳에서 썼던 명대사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듣고 좋은 사람 말 듣고. 네. 저보다 조금 더 아니 저 편이에요. 거의 저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 말 듣지 않고 좋은 사람 말 듣는다. 말도 안 돼. 옳은 사람 말 듣지. 근데 사람들 다 올바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되면 일단 안 돼. 근데 이거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조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러면 좋은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부지런해. 부지런해. 와, 그 사람 진짜 부지런한데 정말 열심히 하대. 이거. 그다음 두 번째요. 와, 사람이 됐더라. 네, 이거요.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게 활동가의 기본이에요, 지역 활동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진보 정당입니까, 대중 정당입니까? 우리는 진보 정당이에요, 대중 정당이에요. 대중적 진보적. 그렇게 막 무슨 뭐 누구는 진보적 대중적, 누구는 대중적 다 같은 소리예요. 아니야, 진보적 대중정당은 그래도 대중정당에 더 무게가 실린 거고 뭐. 그럼 막 싸우죠, 이거 가지고. 몇 년을 싸워 막. 우리는 진보적 가치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정당. 아니 그래도 우리는 집권도 해야 되는데 좀 대중정당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가치를 놓치면 안 돼. 아니 그래도 좀 약간 너무 센 얘기는 좀 이렇게 덜 하고 유들유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까지 막 싸워요. 여러분 제 질문 드릴게요. 자유한국당 있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얘는 보수 정당입니까, 대중 정당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뭡니까? 보수정당인데? 아무튼 보수정당이라고 그냥 얘기해 주고요. 자유한국당은 보수적 대중정당이에요. 혹은 대중적 보수정당이에요. 네. 현대사회에서 대중정당이 아닌 정당이 살아남아요? 선거해야 되는데? 그런 당은 없어요. 다 대중정당. 다 대중정당인데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대중정당을 할지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대중정당을 할지가 다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보수적 대중정당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 저를 고민 안 해요. 왜 우리는 보수정당일까 대중정당일까 왜 고민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대중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이거든요. 센 얘기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센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감옥 보내고 음식을 먹어도 완전 매운 거 막 화끈한 거 먹잖아요. 음식도 화끈한 거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면 정책은 화끈한 걸 왜 싫어해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 화끈한 정책을 되게 말하자면 좋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소수파고 진보 정치를 우리 사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정도 딱 수준에서 진보 정치가 막 집권해요? 결국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사람들 생각도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생각이 변화하는
지금 생각이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이 서로 그러니까 관계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형성돼 가는 거죠 그냥 그런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생각이 형성돼 가는 걸 우리 이제 바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원래 있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는 언제냐입니까? 생각이 언제 바뀌느냐? 자 보십시오. 1번 거대한 역사적 이벤트 메모를 이벤트로만 하면은 나중에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지난번에 촛불 들고 나서 맨날 새누리당 찍었던 50대들이 갑자기 새누리당을 안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역사적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요. 노는 물이 달라졌을 때. 노는 물이 달라졌을 때 생각이 바뀝니다. 노는 물이 달라졌을 때. 야,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럼 생각이 바뀌지. 세 번째요. 좋은 사람이 혹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 했을 때. 고민되네. 제가 저 얘기하니까. 이거. 근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4번. 논쟁에서 졌어요. 자, 생각 바꿉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면서 칼을 갈죠.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요, 더 무시무시한 걸 준비해가지고 내 쪽으로 날려버려. 근데 우린 뭘 해요? 욕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긴 다음에 관계를 망친 거야. 근데 이거를 일 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지역에 내려가잖아요. 동네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한 명도 조직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렇고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조직에 우리가 들어가든 우리가 뭘 만들어 갖고 사람을 오게 하든 어느 순간에 정치 얘기할 때가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지할지 말지는 판단하는데 아유 누구누구가 그 당이라면 내가 좀 생각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 정치의 힘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역 그 주민 속에 들어가는 거 근데 몇 분 남았어요? 3시간이요? 40분 남았어요? 많이 있는데 좀 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기본하고 지역 주민 속에 들어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뭘로 사업을 할 거냐인데 의제 선정.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 의제 선정은요 다 어디에 있냐면 동네 신문 있으면 그 신문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지방의회 홈페이지 있죠.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새는요 회의록도 다 있고 회의 영상도 다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영상만 날 잡아갖고 쭉 보시면요 동네 이슈 다 파악돼요. 이런 거에서 파악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당원 모임은 뭘 하면 됩니까? 동네 의제 파악하기 모임 같은 거. 그 다음 또 뭐 하시면 되냐면 조례 있죠. 조례는요 조례 읽기 모임 같은 거 하세요. 우리 동네 조례 찾아갖고 쭉 보시다 보면 약간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운받아갖고 같이 읽기 모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의제가 만들어지죠. 제가 구로에서 했던 게 뭐 있었냐면요. 지금 많이 해요. 지방원 해외 연수 있죠. 해외 연수. 이거 제가 위원장 한참 하다가 구로 지방원들은 해외 연수 이번에 갔다 왔다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쓰셨나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다운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면 지방 해외 연수 정보 공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 직후에 그걸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다운받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15명이 15명 갔다 왔는데 우리 의원 한 명 빼고 15명 갔다 왔는데 A4용 그 15명이 보고서 하나를 냈어요. A4 용지 26장인가로 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느낌 쫙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첫 줄부터 제가 복사해갖고 인터넷에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위키피디아 등 몇 개 사이트를 참고해가지고 전부 복사해갖고 붙여놨어요.
근데 진짜 저도 좀 약간 지독해갖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쓴 글은 어떤 부분인가를 찾기 위해서 저한 걸 봤거든요. 진짜 한 줄 새로 쓴 거. 근데 그게 뭐냐? 터키 이스탄불인가 앙카라인가 기억도 잘 안 나요. 거기 가면 그 고대 유적 중에 그 옛날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요. 땅 속에. 근데 그 관광지로 개방돼 있어요. 그걸 갔다 왔는데 거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구로구도 상하수도 시설을 관광 자원화할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를 관광 자원화 그러면 땅속에 멀쩡하게 지나가는 걸 다 막 그거 도로로 치우고 거기를 유리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지금 상수도에 세운데 없이 잘 가고 있구나. 이게 가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뭐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세상에 이런 도시의 시스템이란 이런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는 이거 가지고 동네에서 한번 파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제를 찾아내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의제 중에는 보면 이제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게 제가 했던 게 이제 방사능 안전법칙 조례 제정. 이거는 전국 최초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 그때 했을 때 이제 겨울철에 3개월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매일 영하 14도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하루에 150명씩 받아야 그 기준을 달성을 해요. 그래갖고 3개월 했는데 그래갖고 12,000명 서명 받아갖고 제출했는데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이건데요. 조직과인데 요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런 의제를 찾아내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데는 거의 구로구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딴 데는 못했어. 근데 이거 주민운동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의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의제는. 근데 의제 선정에 제가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기준. 첫 번째, 상대가 있는 의제. 상대가 있어야 내가 문제를 했을 때 반응이 나와서 이슈가 됩니다. 상대가 있는 의제. 그냥 착한 의제 말고 상대가 있는 의제. 그다음 두 번째,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제가 그때 신종플루 한참 유행했을 때 그때 막 다 이거 맞으라고 그랬잖아요. 타미플루 처방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시 병원 전체에서 특진비를 받았어요. 구마다 거점병원을 하나씩 지정하고 주민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그 처방 받아갖고 주사했나요? 저는 안 맞아가지고 주사해서 그거 맞는데 거기에 특진비를 지금 특진비 없어졌죠. 옛날에는 특진비 선택식 진료비라고 해가지고 아주 높은 의사한테 진료받을 때만 특별히 더 돈을 내는 게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모든 주민이 다 맞아야 되는데 특진비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당원이 저한테 그 얘기 해줘가지고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그 구로구청 앞에 가서 제가 1인실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언론에 나고 대판 싸움이 붙어갖고 결국은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위원회가 모든 거점병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특진비가 싹 없어졌어요. 제가 시위했던 구로구 고대 병원만 끝까지 특진비를 안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 좋은 일 엄청 시켰죠 제가. 근데 그래가지고 저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진료비 확인 그 요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종합병원 갔다 왔는데 영수증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진료비 확인 요청서라고 하는 거 인터넷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면 돼요. 한 장 받아갖고 첨부해서 보내면요. 이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사평가원에서 판단해줘요. 그래갖고 과다 청구한 거면 돈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 쫙 걸었어요. 네. 영수증 갖고 오세요 다 나한테. 제 개인 휴대폰 넣고. 그래서 전화 계속 그래요 계속. 사람들이 영수증. 근데 한 3일 하니까 그다음부터 고대병원에서요. 그 신종플루 그 영수증 발급받으려고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발급해드릴게요 이러고 3시간 동안 발급 안 해주고 막 이래갖고 그 영수증 발급까지 이것도 한참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한 100명쯤 돌려받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신종플러가 아니어도 그냥 종합병원 영수증 갖다 그냥 계속 주면 돼요. 그 굉장히 진료비 과잉 과다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다가 못하게 됐는데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조례. 이것도 조례 읽기 모임 같은 걸 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가난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10,000원도 안 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때 구례에는 3,000명 정도 계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10,000원조차도 못 내 사람들이. 그래서 구에서 그걸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든 데가 여기저기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또 좀 더 좋게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알아봤죠. 3,000명 중에 그러면 그 10,000원을 매달 지원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근데 우리나라 그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라고 해갖고 당사자가 가서 공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중에 94명이 지원을 받고 있대요. 나머지 2,000 몇 명은요? 제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해서 구청 쫓아가고 왜 제대로 안 하냐 했는데 홍보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요. 근데 이런 것도 제대로 문제 제기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의제들. 이런 걸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의제 설정을 하고 사업을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있어요. 의제 중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 그 당원활동하고도 연결된 건데 어떤 거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열어서 당원을 오게 하지 않더라도 당원들에게 내가 정의당 당원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자부심이 느껴지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하게 하면 돼요. 그거 하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스 검침원 노동조합 이런 거 스티커를 집 앞에 붙여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막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내세요. 보내고 당원 모임 있으면 그런 거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당 사무실에 안 와도 내가 당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에 대한 그 자부심이나 효능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연결시켜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그 PPT에 다 써놨어요. 사례들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성과는 뭘로 이어져야 되느냐? 결국은 조직화로예요. 이게 없으면 소용없죠.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건 하려다 못하는 건데 아까 그 1만 원 있잖아요. 1만 원 건강보험 건보료 1만 원이요. 이거는요. 자, 그럼 나한테 2,900명에 1만 원 지원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아. 1만 원 지원받아야 될 사람이 살아요. 근데요. 내가 혼자 다 만납니까? 못하죠. 근데요. 우리 동네에는 뭔가 이런 취지를 설명하면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앞에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지역단체가 또 우리 당원과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그렇게 맺어 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지역단체를 통해서도 생협을 통해서도 어쨌든 지역사회 홍보하면은 50명 모을 수 있어요. 당원 모임에는 안 오죠. 근데요. 1만 원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청서를 대신 써줍시다. 하면요. 50명은 모르죠.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길 다녀요. 그러면요. 이분들은 이게 우리 당의 한보다 그래서 이분들을 알면 이분들이 찍어주는데 저는요. 이분들이 조직화 대상인 거예요. 지역사회에 애정이 있고 뭔가 복지제도를 자기 손으로 뭔가 실현해본 경험이 있고 근데 복지제도가 이런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현실에서 겪었고 근데 이거를 우리 당의 진보정치가 해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저 사람의 제안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 모시고 이렇게 조직하는 방사능 안정없이 이것도요. 이것도 이거 주민 발의 서명 받을 때 그 동네마다 달라요. 유권자 몇 프로 이렇게 있는데 서명 받을 때요. 대표 발의자를 그 구청에다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 몇천 명을 어떻게 혼자 바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서명을 100% 받기로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 그때 목표는요, 그러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이라고 하는데 수임인 100명. 그 100명이 그래서 100명을 모아서 민중의 집서 방사능 문제에 대한 공부하다 보면 뭐 하게 됩니까? 핵발전 하잖아요. 네, 그럼 반핵 투사들이 생겨요. 한 3개월 완전 반핵 투사예요. 네. 그래서 그 공부하고 그 공부 한 서너 번 하고 그다음 자 깨달음이 오셨죠? 서명받으러 나갑시다. 쩍쩍쩍 나가고 근데 그분들 한 시간 하고 저녁 11시까지 하는 건 당 활동가들 그냥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동네마다 쌓아요. 쫙 쌓고 기자회견도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고 근데 하다 보면 그 주민들 중에는 생협 조합원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거 한 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컵도 두레도 한살림 생협도 다 우리 편에 한 번 하고 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방의회 발의한 다음에요 동네 기자회견하고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그 건 논의할 때요 방청석에 다 앉아있어요. 공무원들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덜덜덜 떨면서 주민을 바라봐요. 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이 됐는데 주민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깐 좀 보세요. 그래갖고 가갖고 뭔가 폭풍이 몰아친 다음에 다시 상임위가 열렸는데 지방의원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했어요. 주민들 다. 조직화. 하다못해 강연을 해도요. 제가 어제 남양주 가가지고 노회찬의 말하기로 강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로 강연을 했는데 노회찬의 말하기 하니까 당원 아닌 주민들이 관심 있어갖고 현수막 보고 오셨더라고요. 딱 요만큼 오셨는데 그 중에 요만큼은 주민이 너무 놀랐어요. 당 강연에. 그리고 신나게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뒤풀이 가면서 거기 거기 이제 남양주 활동가한테 전화번호 잘 챙기세요. 이렇게 했더니 전화번호 안 받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깜빡 잊은 건데요. 전화번호 적기 싫어하는 사람이 안 적으면 되지만 이렇게 방명록 같은 거 잘 만들어서 전화번호를 써놓으면 적는 분들은 적으세요. 그러면 이분들과 그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 고민할 수 있죠. 근데 강연 한번 나오고 가버리면요 끝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활동은 이걸로 연결돼요.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해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할 일이 엄청 생깁니다. 할 일이 엄청 생기고요.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참여예산제 있잖아요. 대한민국 참여예산제는 완전 핑계인데 바다 건너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로에서 이게 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요. 다 제도가. 자기 동네 참여예산제 보셨어요 혹시? 네, 이거 보시면요. 구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갖고 100명이 있어요. 그리고 동마다 15명씩 해갖고 참여예산 그 지역 모임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의논해갖고 이리 올라가서 여기서 결정해요. 그 예산 얼마씩 딱 배정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데는 이게 없는 데도 있어요. 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할 때 참여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전국 일괄로 발표했을 때 1년 전부터 구로구위원회 참여예산 안을 토론했고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밀어붙여갖고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 낮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목표는 뭐였냐면요. 우리 당원들 2명씩 여기 들어가요. 2명씩. 근데 우리 당원이 2명씩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지역 모임의 위원장이 돼요. 왜냐면 나머지들은요. 동사무소에서 참여예산위원회 만들라고 해갖고 막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막 그냥 이장 통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이것 좀 하세요 막 해요. 그래갖고 관심도 없고 그냥 지금 좀 관심 있어요. 막 이거 하면 돈 생긴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래갖고 2명씩 들어가죠. 그럼 이 2명이 여기를 다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 여기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뭐 하면 됩니까? 본격적으로 지역 연구하는 거죠. 예산 얘기해야 되니까. 조직화를 뛰어넘어서 이제 2단계로 가면 지역 권력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쭉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활동의 과정에서 아까 그 좋은 사람 있죠.
정말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남에게 경청할 줄 알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별로 말을 안 하는데도 괜히 이렇게 좋아져가 조직 분위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동네 가면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이 막 갈등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장이 나타나면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반으로 쫙 나눠져. 이런 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좋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활동가로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튀어 올라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방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갈게요. 그것도 필요해요. 네, 그것도 필요하고 너무 내가 나갈게요는 좀 막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던데 하여튼 필요하고 근데 자타가 공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타가. 네, 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 훌륭한 지방원이 나와요. 근데 이런 지역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출마한 사람은요, 그보다 조금 아주 1mm쯤 덜 훌륭할 가능성이 있죠. 지역 활동 속에서 검증되는 게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화로 나아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제가 원래 PPT 쓰겠다고 막 노트북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쭉 해버렸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아예 큰 덩어리 하나를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맞춰보죠. 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질문. 혹시 지금 20분 남았어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맞아. 저 문자로 질문해주신 분 계신데요. 너무 넓어갖고 어떻게 하느냐. 당원 모임 잘 안 된다. 근데 그거는 넓으면 안 돼요. 잠깐 포기하시고 욕심을 강하게 갖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행사를 열고 오세요 이 구조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에 안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단계로 접어들면 멀어도 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강연 행사 같은 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셔야 되고 그러면 멀어도 옵니다. 그러니 딱 조금 지금 이 수준에서 그래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건 매우 기술적인 것밖에 알려드릴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전화를 한 3번 하세요. 그럼 지겨워서 와요. 혹은 미안해서 오고. 네. 아니 그렇게 해서도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원이 당에 오게 하는 건요. 자랑스러워서도 오고 자부심이 넘쳐서도 오고 뭐 가끔 희한하게 행복해서도 오고 그 다음에 미안해서도 오고 부끄러워서도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모두 다 당에 오는 동기예요. 그렇게 하실 거면 행사 잡아놓고 한 달 전에 전화하시고 2주 전에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전에 전화하고 그날 아침에 문자 뿌리고 오실 준비 오케이? 이렇게 딱 그렇게 해서 철저히 말하자면 일을 관리하면 출석률은 높아지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답은 아니라 비활동당원을 활동당원으로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걸 좀 정확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좀 순서를 잡아서 하시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 정도. 네. 그 질문은 제가 네,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면대면으로 보고 대화를 나누면 처음 뵙는 분과도 얘기하는 게 조금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표정을 보고 이제 제가 무슨 말을 던졌는데 뭔가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좀 다른 주제를 꺼내고 이게 가능한데 전화를 할 때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할 때 조금 더 좀 유연하게 통화를 할 수 있는 말의 기술이군요. 그거는 다른 수업에서 하는 건데 말의 기술이요. 말의 기술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지역위원회 당원
네. 당원 중에 나는 언제까지 몇 프로를 활동당원을 만들겠다. 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이 없으면 평소에 긴장감이 없어요. 네. 그리고 누구 한 명 안 온다고 하면 괜히 슬프고 누구 한 명 온다고 하면 괜히 기쁘고 그래요. 이 계획이 있으면 안 온다고 해서 막 너무 슬프거나 한 명 온다고 해서 너무 기쁘거나 그러지 않죠. 페이스 유지가 되죠. 근데 저는 이 계획을 너무 높게 잡지 말라고 보거든요. 나는 1년 안에 우리 지역위원회 전 당원이 100% 모이는 신원을 한번 잃어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 안 돼요.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전체 당원의 10%를 활동 당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 굉장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30%면 거의 심합니다. 30%면 200명 중에 60명이에요. 이거는 송년회를 한 2달 준비하면 60명 겨우 올까 말까. 송년회만 2달 준비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런 거여서 저는 요렇게만 잡고 하고 그래서 자기 지역위원회별로 자기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지역위원회에 나오는 활동가들끼리 정확히 공유해서 다 알고 있고 그 목표를 그렇게 하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환대하게 되고 정성스럽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대본을 한번 써보시죠. 전화하실 때 그냥 전화하지 마시고. 근데 그 말은요, 말. 전화로 승부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화로 막 길게 통화할 수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네. 차라리 자주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행사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아까 저처럼 막 당비 더 거두려고 치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뵈러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행사 때 하는 건데 그러려면 와 여기는 안 가면 미안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 전화 한 통화로 이 사람을 설득시키겠다. 이거는 그거는 약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말을 하긴 해야 되겠지. 한번 이렇게 들으면 되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네? 계속 나오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는 게 대단한 용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거 맞아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그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전화 한 통에 여기 화살 하나씩. 그렇잖아요. 한 엄청 번만 더 힘들어요. 하면은 탈당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제발 내버려. 자 활동당원 1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전화하기를 원치 않는 분, 이분은 문자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 이분은 전화 정도는 괜찮다고 한 분, 그 대신에 나오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돼 있습니까? 네, 정리돼 있어요? 여기 진짜 잘하는 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해서 진짜 전화해도 괜찮은 분만 전화하세요. 네. 이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화하고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활동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나죠. 우리도 인간답게 살면서 일해가지고 저는 전화하지 말고 문자나 좀 보내시고 괜히 하트 하나 넣어가지고 또 질문 주시죠. 네. 저는 여기 온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불어 민중회집을 만드실 때 고개령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네. 그 초기 지역 단체부터 해서 네. 그 계획을 잡고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지역 단체요? 비용을 또 어떻게 충당하시는지 비용 그게 있잖아요. 한 1년 걸리더라고요. 돈 모으는 거. 그거만 하는 사람 2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금 오늘의 중요 뉴스가 뭔지 모르는 2사람. 그거만 하는 2사람.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만 하는 2사람이 계획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당원들끼리 아까 회의해갖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꾸역꾸역 만났어요. 꾸역꾸역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설명한 거는 뭐였냐면, 근데 사실은요, 제가 설명한 것에 공감해갖고 돈을 얼마라도 주고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설명하는 태도 때문에 돈을 줬던 것 같아요.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듣고 돈을 줬으면 돈을 훨씬 많이 주지 않았을까. 내용이 좋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1년? 1년 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활동에 취재 동의한 사람들 리스트 다 뽑아요. 다. 그래서 나 혼자 가서 만날 사람, 나와 이 사람 같이 가서 만날 사람,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지역단체하고 같이 하실 거면 그럼 조금 낫죠. 지역단체하고 같이 하실 거면 공동회실 같은 거 만들고, 아니면 공간 만들어서 지역단체 같이 들어와서 쓰자, 이렇게 하면 훨씬 나아지잖아요. 왜냐면 지역단체가 갖고 있는 보증금 다 모아버리면 뭐 좀 이렇게 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단체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단체하고 신뢰관계가 있어야 그게 되죠. 근데 지역단체 신뢰관계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당 활동가가 엄청 신뢰가 있어갖고 지역단체가 다 좋아해. 그럼 내가 말하는 거 다 돼요. 그런 거고, 아니면 지역단체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뭔가 센 사업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끼리 다 막 일시적으로 우리는 동지 뭐 이런 게 형성되잖아요. 그럼 만들 수 있죠.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 훨씬 적게 들어요.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그 계산 잘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혹시 나중에 만드실 거면 저 부르시면 제가 그 공간에 대한 컨설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부엌 꼭 만드시고요. 부엌이 없으면 안 돼요. 부엌 꼭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만들면, 공간을 만든 다음 날부터 모든 활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청소입니다. 청소예요. 청소하다 내 인생, 내 활동가 인생 다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청소를 하루 안 하죠. 좀 안 하는데 동네 모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 키우는 엄마 모임을 해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와갖고 우리 공간에서 한번 신발 벗고 한번 놀았어. 다음날 바로 소문나요. 거기 갔더니 애들 반이 새카매졌더라. 이렇게 소문나면은 그 다음부터 갑자기 뜨문뜨문 해집니다. 진짜 청소만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청소가 중요해요. 공간. 청소할 자신 있으시면 하는 거. 밥할 자신 있으면 하고. 강서양천 민중의 집은 그거 할 때도 제가 그거 했어요. 6개 단체도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불어는 얼마나 저희는 단체가 안 했어요. 우리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게 정말 힘들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 무덤을 내가 파쿠나 막 그때 그랬었어. 대로변 다른 질문. 네. 아 네. 하나만 대로변하고 시장 부처가 제일 좋아서 네. 알아봤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약간 좀 안에 들어가야지 조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안에 들어줄 거예요. 그거는 위치보다는 그 공간에서 청소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람 많이 오는지 말지를 결정해요. 좀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그 공간이 있으면 이제 끝낼게요. 끝내는데 압력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 해보세요. 제가 그때 수요밥,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수요밥상을 하는 취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자꾸 누구 불러서 밥만 먹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 취지는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당 조직은 우리 지역에서 노동자, 시민을 연결시키겠다. 결국 시민 노동자지만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 동네에 크고 작은 노조가 1번 노조, 2번 노조 이렇게 쫙 있어요. 쫙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리스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그 주민 모임들 리스트 한번 찍어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밥을 이렇게 해서 한번 먹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고, 이렇게 한번 먹으면 이렇게 몇 번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1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남을 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건 제일 마지막 단계고요. 지역사회에서 조직화의 기본은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기서 하는 마을 축제 있죠? 이 마을 축제에 노조가 와요. 그리고 노조가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거 하다가 진짜 고생했어요. 네. 그래야 이 작은 사람 중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면 동네에서 욕하는 걸 막아줘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개 중에는 약간 큰 노조 있어요. 희망연대 노조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지역 공헌 사업 많이 하거든요. 희망연대 노조가 그걸 시작할 때 저도 민주주의 거의 똑같은 걸 시작했는데 둘이 만나고 깜짝 놀랐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똑같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그런 데가 좀 있는데요. 회사하고 단체 협상을 해갖고 단협 맺을 때 지역사회 공헌기금을 단협 안에 내용을 넣어요. 그래갖고 몇 억을 따요. 그 돈을 가지고 단체들 만나서 예를 들면 어디서는 이 돈으로 단체 사람들과 같이 우리 동네 청소년 노동인공교육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매개는 우리인 거예요. 특히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운동 중에 보면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늘 빠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치하고 노동이 빠져 있어요. 대부분. 이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운동은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 아니에요. 세상의 결정적인 모순에서 비껴간 운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휴가표를 하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와요. 입시 포기한 고등학교 3학년도 오죠. 근데요, 모든 고3이 휴가표 오려면요, 입시제도가 폐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운동은 동네에서 못해요. 근데요, 그런 운동을 하는 조직이 동네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퍼지고 그러면 언젠간 되겠죠. 아파트 주민공동체 운동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부동산이 5억씩 올라가가지고 세입자들 다 이사 가는데 그럼 2년에 한 번씩 주민공동체 모임 구성원이 바뀌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운동은 지역에서, 그래서 이게 마을공동체 운동의 문제점이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것도 하되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는 정당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당의 지역조직이 내일 모레 이사가서 정든 우리 동네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그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이게 평소에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나중에 재노 계산할 때 힘을 실어주죠.